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6번째 시간입니다. 본차시는 연력학 모듈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이클의 의미 및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말이야. 디젤차가 좋을까? 가솔린차가 좋을까?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장단점을 알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적은 연료를 소모하므로 효율이 좋은 반면에 동일한 출력에도 디젤 엔진은 보다 큰 용량이 필요하다네. 두 엔진이 모두 열기관의 일종이지. 본 차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소공학에 대하여 서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이클 및 냉동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열기관의 종류를 알고 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클에 대해서 학습한다고요? 사이클이란 어떤 물질의 상태가 일련의 연력학적 과정을 거쳐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이끌으며 이는 연력학적 기관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미 학습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앞 차시에서 이미 사이클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지만 이번 차시는 연력학 모듈의 마지막 차시로 사이클의 의미 및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고 어떤 사이클이 어느 열기관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불과 관련된 학문으로서 연소공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기관의 종류와 응용 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인류가 짐승과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불의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불은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불을 잘못 다루었을 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연소공학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불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항상 듣는 것이 불조심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휴대용 버너가 잘못 다루면 폭발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지, 그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소공학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시에서 배운 사이클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사이클이란 어떤 물질의 상태가 일련의 연력학적 과정을 거쳐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일컬으며 이는 연력학적 기관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기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행정 기관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때 행정은 사이클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실제 사이클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연력학적으로 사이클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행정 기관은 사행정을 거쳐야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클을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4개의 서로 다른 연력학적 과정을 거쳐 한 사이클을 완성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선 2개 혹은 4개,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연력학적 과정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그러한 연력학적 과정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함에 따라 다양한 사이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이클은 대개 P-V 선도나 T-S 선도에 표시하게 됩니다.
압력과 부피에 중점을 두고 그린 그림이 P-V 선도이며 온도에 중점을 둔 그림이 T-S 선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내부의 면적이 한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학습할 사이클들은 모두 두 가지 선도에 나타낼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P-V 선도나 T-S 선도를 선택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4개의 연력학적 과정을 가지는 정상 상태의 사이클 중 2개의 정합 과정과 2개의 단열 과정을 가지며 작동 유체가 증기와 액체로의 상변화를 수반하는 사이클을 랭킨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랭킨 사이클은 이상적인 증기 발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 2번 탭을 클릭하면 이상적인 증기 발전 시스템의 과정과 T-S 선도에 그린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 탭의 그림에서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위의 증기 엔진을 T-S 선도에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1, 2, 3, 4 내부 부분이 엔진이 한 일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효율을 높이려면 일부분의 면적을 늘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2, 3의 압력을 높이거나 1, 4의 압력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4의 부피를 늘리거나 2의 부피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점의 상태를 바꾸면 다른 점들도 따라서 변화하므로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은 앞에서 본 랭킨 사이클과는 달리 작동 유체의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이 없고 작동 유체는 오로지 기체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튼 사이클은 기본 공기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그림의 브레이튼 사이클의 P-V 선도와 T-S 선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경우 열 효율은 엔트로피 구간의 압력의 비로 나타내게 되고 실제 비행기 등의 가스 터빈에 적용되는 사이클입니다. 실제로는 압축기나 터빈에서 열의 손실이 있게 되므로 효율은 이론적으로 구한 값보다는 작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오토사이클을 이용한 스파크 점화 엔진을 사용한 자동차입니다. 오토사이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상적인 오토사이클의 경우 효율이 오직 압축비에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동차 회사들은 가솔린 엔진의 압축비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의 압축비를 높이면 강한 압력파가 실린더 내부에 생기게 되고 연료가 미처 연소되지 못하여 노킹이라는 불완전 연소 현상이 생겨서 압축비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고 정제된 좋은 가솔린 연료가 함께 개발되어야 높은 열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 엔진에 적용되는 오토사이클에 대하여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디젤을 연료로 하는 엔진은 같은 사이클을 사용할까요? 디젤 엔진은 디젤 사이클을 따라 4연력학적 과정이 진행되며 오토사이클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가솔린 엔진이 스파크를 이용하여 연소를 시작하는 반면에 디젤 엔진에서는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서 디젤 연료가 스스로 발화하게끔 하여 연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력학 사이클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의 디젤 사이클을 P는 V 선도로 나타냈습니다.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의 효율을 보면 두 그림으로부터 명백하게 오토 사이클의 효율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과정이 둘러싼 면적이 오토사이클에서 더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디젤 엔진이 더 좋은 열 효율을 보입니다. 이는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압축비에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솔린 엔진에서 압축비를 높일 경우 발생하는 노킹 등의 문제가 디젤 엔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배운 브레이튼 사이클은 증기 사이클로서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T-S 선도에 나타내며, 다른 사이클들의 경우 대부분 P-V 선도에 나타냅니다. 한편 어떤 사이클도 P-V 선도나 T-S 선도 양쪽에 다 나타낼 수 있으며, 모양은 각각 달라도 사이클 내부의 일량을 계산해 보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냉동기 사이클, 에릭슨 사이클, 재생 사이클 등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불을 사용하는 유일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불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연소공학도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소란 연료가 산화하면서 열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는 연료가 산소를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때 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탄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할 때 연탄 표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약 메탄이 산소와 반응하는 경우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가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선 연료가 있어야 하고 산화제가 있어야 하며 점화를 시켜야 비로소 연소가 일어납니다. 다음 절에서 연료, 산화제, 단열 화염 온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연소의 대부분은 산소에 의해 일어납니다. 즉, 연료로는 주로 메탄, 에탄, 가솔린, 디젤 등의 석유 및 석탄 등의 탄화수소계가 쓰이고, 산화제로는 산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연소가 일어날 때 산소와 반응하는 것은 다 연료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용으로 생각할 때는 산소와 반응하여 유용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로 연료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는 산화제로 산소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물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산화제는 열량을 낼 수 있는 물질, 즉 연료와 반응하여 연료가 가진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화학적인 의미론 분자가 가진 전자를 뺏는 역할을 하는 쪽을 말합니다. 연소에서 다루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화염입니다. 화염은 연료와 산화제가 반응하여 밝게 열과 빛을 발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연소식에서 연소 반응이 완료되어 화학 평형과 열 평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생성물의 종류와 농도를 평형 계산해서 구하고 또 외부로부터 열 손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얻은 화염 온도를 단열 화염 온도라고 합니다. 주어진 연소 반응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연소 특성의 하나이며 연소에 의해 얻어지는 최고 온도를 나타냅니다. 탄화수소계인 경우 대개 1800에서 2000도씨 부근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연소가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와 산화제입니다. 연료와 산화제가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예혼합 화염과 확산 화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탭을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미리 섞여 있는데 점화시킴으로써 화염이 생기고 그 화염이 진행하는 것을 예혼합 화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연료와 산화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 점화를 시킴으로써 화염이 생겨서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확산 화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사이클과 연소 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열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열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열기관에는 내연기관, 제트엔진, 터빈, 냉동기 등이 있으며 각각은 다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열기관에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기를 사용하는 엔진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크게 나누면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지하철 등에 쓰이는 내연기관과 비행기 등에 사용되는 제트 엔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에는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스털링 엔진 등이 있으며 제트 엔진에는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 등이 있습니다. 터빈은 유체가 가지는 유용한 에너지를 회전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보통 회전체의 원주에 여러 개의 깃 또는 날개를 심고 거기에 증기 또는 가스를 내뿜어 고속 회전시키는 터부형의 기계를 터빈이라고 합니다. 증기를 사용하면 증기 터빈이라 하고 고압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가스 터빈이라고 하는데 증기 터빈은 발전소에 그리고 가스 터빈은 비행기의 제트 엔진 등에 각각 사용됩니다. 열역학은 열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냉동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냉동기 역시 온도를 낮춘다는 면에서 열을 다루는 기계장치입니다. 냉동기 고유의 사이클을 사용하며 앞에서 설명한 대로 냉동기는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열기관과는 반대로 일을 주어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열을 운반하는 동작 유체를 냉매라 하는데 이러한 냉매론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염화메틸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까지는 프레온을 사용했으나 오존층 파괴 문제로 대체 물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화하기 쉬운 냉매를 액체로 하여 그것이 기화할 때 주위로부터 기화열을 빼앗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 냉동기의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생체 사이클입니다. 1. 랭킨 사이클 2. 오토 사이클 4. 디젤 사이클은 열역학적 사이클의 종류입니다. 땡.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땡.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단열 화염 온도입니다. 단열 화염 온도는 연소에 의해 얻어지는 최고 온도를 나타냅니다. 열역학의 사이클과 연소의 원리가 열역학 기관의 기본이 되는군요. 냉동기도 열역학 법칙을 응용한 기관이란 것을 새롭게 알았네요. 맞습니다. 사이클과 연소의 원리는 열역학적 기관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클이란 어떤 물질의 상태가 일련의 열역학적 과정을 거쳐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일컬으며 이는 열역학적 기관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기본입니다. 열역학적 사이클에는 랭킨, 브레이튼, 오토, 디젤 사이클 등이 있습니다. 연소란 연료가 산화하면서 열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는 연료가 산소를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때 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연소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화염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혼합 화염, 확산 화염, 단열 화염 온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열기관에는 내연기관, 제트 엔진, 터빈, 냉동기 등이 있으며 각각은 다시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열기관들을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역학 모듈에서 배운 지식들인 열역학의 법칙들, 열효율, 사이클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써 열역학 모듈에 대한 모든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체역학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입력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학습자 의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학습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